팟 3개가 놓여 있어서 룰 스크린을 선택을 했고요. 카페 느낌이 나죠? 선반을 만들었습니다. 아이고 힘들다. 딱 맞아, 딱 맞아.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. 오늘 이삿날을 맞이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터주신에게 이사를 구했습니다. 간단하게 했는데요. 팥을 넣고, 그 다음에 생수를 넣고, 소금, 속리산 막걸리. 이중간에 택리지에 보면은 10승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 속리산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속리산 막걸리를 구해가지고 놨고, 그 다음에 쌀에다가 큰 초를 넣고, 그 다음에 향초를 피웠습니다. 성냥 넣고요. 제가 3년 동안 가장 많이 썼던 줄자. 이렇게 해서 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면 되는데요. 이 집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부터 저희 집 입구에는 현관을 이렇게 복주머니에 싼 팥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. 이게 장모님이 이렇게 놓으셨는데요. 이렇게 하면 애군을 물리친다 해가지고 이건 꽤 됐어요. 한두 달 된 것 같아요. 이제 이삿짐을 달 나오겠습니다.
깔았잖아, 그래서. 오케이. 내가 손 잡고 있어요. 나와. 아, 여기 걸렸어요. 그래도. 롤 스크린 설치를 끝냈습니다. 롤 스크린은 설치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주문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점만 유의해서 주문을 제대로 하면은 큰 어려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모든 창틀에 제가 이 구조목 가지고 이렇게 문선틀을 만들었잖아요. 창문 문선틀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롤 스크린을 걸기 위해서였습니다. 물론 커튼을 해도 되는데 저는 커튼 하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. 그 이유는 관리 차원입니다. 거기에 먼지도 많이 타고 또 그래서 좀 지저분한 느낌도 들고 그러거든요. 겨울에는 좀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여름에는 좀 치렁치렁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커튼 대신에 이 롤 스크린을 선택을 했고요. 그래서 이건 이쪽 위에 틀이 있으니까 이제 요걸로 걸고리죠.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거 주의할 것이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쪽 면이 이게 천장형이거든요. 벽용도 있습니다. 요 꼬불꼬불한 것이 앞으로 나오게끔만 하면 되고요. 또 하나 이 문선틀을 만들 때 생각할 것이 이게 지금 창문 오토락이잖아요. 크리센트 같은 경우에는 저쪽이 물리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데 이 손잡이형은 상당히 튀어나옵니다. 그래서 문선틀 이 정도까지 튀어나오거든요. 이 정도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걸을 때 앞에다 빼가지고 하면은 오르내릴 때 크게 걸리적거림이 없이 쓸 수가 있고요. 이걸 주문할 때 이 창틀, 문선틀 안에 정확히 안에 내경을 재가지고 그것보다 1cm 정도만 작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저렇게 딱 맞거든요. 1cm 정도만 작게. 그리고 위에서 밑에까지는 딱 맞게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줄, 오르내리는 줄 방향을 갖다가 잘 정해야 돼요. 이 창문에 접근할 때, 커튼을 오르내릴 때 어느 쪽으로 동선을 잡을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이것을 왼쪽에 달 것인지 오른쪽에 달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. 이 줄 길이도 중요합니다. 이 줄 길이가 대개는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. 근데 이걸 짧게 제작해 달라고 하면은 이 가장 짧은 줄이 1.2m인가 될 겁니다. 줄 길이를 1.2m 정도 하면은 이게 깔끔합니다. 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저분하거든요. 이 창틀 사이가 1200에 1200, 1.2m, 1.2m인데 이 길이가 딱 그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상하잖아요. 그렇게 하고 이 롤 스크린도 완전히 안막처럼 다 가려지는 게 있고 이렇게 올리면서
반절만 그려지는 거 있고, 주문할 때 뭐 그 정도만 주의해서 주문하면은 설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오토락 요것이 튀어나온 정도를 감안해서 이 문선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하나, 저 거실 같은 경우에는 창이 상당히 넓잖아요. 2.78m 정도 되는데 최대 폭이 2.4m 밖에 안 됩니다. 최대 폭이 2.4m까지 제작이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걸 어디선가는 나눠야 하잖아요.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저기서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이걸 좁은 걸로 이렇게 할 것인지, 아니면 이 좁은 거 두 개를 넣고 가운데를 하나 넣을 것인지. 근데 양쪽에 넣고 가운데를 넣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니 이 줄이 가운데 이쪽이나 또는 이쪽에 걸리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. 오르내릴 때 쓰는 저 줄이요. 그래서 정확히 중앙을 나눴습니다. 중앙을 나눴어요. 그러면 저 부분은 비치게 되죠. 바깥에서 보이게 되잖아요. 그런데 여기가 거실이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크게 프라이버시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요렇게 했습니다. 이것은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. 저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면 뭐 한 2.3m나 되겠죠. 그리고 여기를 나머지를 이렇게 하나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, 이제 그런 것만 잘 고려해서 하면은 그게 나쁘지 않고요. 이 연 그레이 톤인데 제가 집을 지으면서 이 그레이 색깔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이 벽지도 그렇잖아요. 이 바닥도 그렇고 그레이 톤이더라고요. 물론 제 취향만 아니고 제 아내하고도 상의한 결과, 그리고 아이들하고 상의한 결과도 이 톤이 가장 무난하더라고요. 그래서 벽, 롤스크린, 바닥에서 그레이 톤입니다. 이런 느낌이고요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어? 내려와.
조금 전에 이 안전바를 설치한 곳은 안방이고 여기는 가족 공용 화장실인데요. 거실 쪽에서 들어오는 이 안전바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샤워부스를 벽돌조로 조작을 했던 겁니다. 이 벽돌조로 해야 튼튼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뜬 것이고요. 이것은 뭐 안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도 요거 하나를 위해서 부력 조작을 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. 조금 전에 처음 했던 곳은 거실 화장실이고요.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 샤워 부스 이 조작을 했었죠. 부럭으로. 이쪽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길이로 뚫어가지고 콘크리트 못으로 그냥 박았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이쪽 벽이 방수합판이잖아요. 방수합판. 그 방수합판 안쪽에는 판넬이 있게 되는데 거기는 그냥 피스로 박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. 그래서 20mm짜리 두께 20D 폭 10cm 이 걸레바지용 돌 남았던 걸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 깔끔해요. 이 위쪽에다 하려겠는데 밑에 쪽이 더 깔끔할 것 같더라고요. 간섭도 없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을 틀으면 여기 걸리지도 않고요.
있으세요? 네. 예쁩니다. 숙성보다 낫지? 응? 네. 어디서 본 건 아닌데, 네. 생각을 해봤어. 이제 본격적인 이사를 할 겁니다. 그동안 몇 가지 세간살이는 갖다 놨었어요. 저기 저 원목으로 만든 소파가 원래 여기 있었죠. 여기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에 이제 서재 이런 걸로 쓰려면은 공간 구성이 좀 애매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쪽에 TV 조그마한 걸 놨었는데 굳이 뭐 TV가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요 소파를 옮겼더니 또 딱 맞습니다. 카페 느낌이 나죠? 그리고 이건 쓰던 건데 원래 아카시아 집성목으로 만든 거였습니다. 기성품이고. 그리고 이것도 아카시아로 만들었었잖아요. 요거. 그래도 딱 보니까 색깔이 아주 깔맞춤이에요. 좋습니다. 예전에도 저쪽에 놨던 소파를 이쪽에다 놓자고 제 아내가 그랬었는데 좀 더 생각해보자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놓으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게 42인치 TV인데 여기다 놨습니다.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둘이만 있고 나중에 뭐 손님들이 한다면은 6명, 7명 정도는 앉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. 마음에 듭니다. 일반적인 주방과 식탁의 배치는 아니죠.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이쪽에 이제 책장, 책상 이런 거 갖다 놓았는데 뭐 제가 세간살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. 책 몇 권하고 책상 뭐 그런 정도라 뭐 옮길 것이 많지는 않아요. 일단 그동안 쓰던 걸 배치를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만들 생각입니다. 공간 여유라든가 이 배치에
예, 이런 것들 해보고서나 해야지 이제 무조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일랜드 식탁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이 창밖으로 바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녹음을 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고, 제가 원했던 배치가 이제 이쪽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잠깐만 나 그러면 내가 아이고 힘들다. 힘드네. 방금 책장 정리를 마쳤는데요, 아직도 덜 가져왔습니다. 9번 이사 다니면서 버린다고 많이 버렸는데도 아이고 이 손때 묻은 것이라. 이것은 짜지 않고 기성품을 샀어요. 이게 그 유명 메이커의 그 이제로 친환경 등급 책장인데요, 여기는 원목 그런 것보다는 기성품 쓰는 게 낫겠더라고요. 지금 이 높이가 2m거든요 2m인데 천장이 높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. 저곳에까지 약 4m 정도 되거든요. 마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이쪽에는 예전에 쓰던 원목 저런 책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. 저걸 놓으려고 했는데 안 어울리더라고요. 정확히 맞춰봐. 6.65. 똑같아. 여기 맞춰. 그럼 끊어. 그럼? 나는 당신 이거를 다 잘라야 된다는 줄 알고 지금 멍청하게. 응, 그랬지. 그럼 끊어.
딱 맞아. 기가 막히구만. 아이고, 작정님 끝. 아이고, 힘들어. 책정님만 몇 날 며칠. 또 이쪽까지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는데요. 이쪽에 지금 4m가 좀 넘는데, 요 정도 더 가져야 되는데, 다 버렸습니다. 버린 건 아니고, 다 버리려고 합니다. 정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, 이게 좀 추억, 세월, 뭐 이런 것들이 묻은 것들이라, 또 앞으로 한 번씩 읽어야 되고, 요즘 관심사는 이거죠. 그동안 제가 한 20, 30년 동안, 20여 년 동안 쭉 관심을 갖고 읽었던 책들입니다. 뭐 풍수지리, 집, 별게 다 있어요. 뭐 온돌, 정원, 이런 건축설계 공학 용어 사진도 있고, 최근에는 주택 정원 관련 책, 뭐 이런 것들인데, 한동안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, 그래도 짬짬이 읽긴 했습니다만은, 앞으로 이놈들하고 쉬엄쉬엄 놀아야죠. 책 정리를 했잖아요. 책 정리를 했으니까,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소개한다기보다는 이 제목이 좋아요. 제목이 뭐냐면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.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.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되는 지점이 많이 있죠.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.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책을 사가지고 들어왔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. 적을 못 얻으려고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냐고. 그 말이 맞죠.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. 상호작용을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. 이 안에 내용도 거의 뭐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관계에 대해서. 어쨌든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권,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. 축의 전환.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.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온라인 세상이잖아요.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. 이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.